아이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팬들, 이른바 팬덤 문화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음원을 구매하고 공연장에 가고 이런 고전적 의미의 음악 팬에 그치지 않고 관련 상품들을 사 모으며 아이돌의 활동 영역에까지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팬덤을 중심으로 한 아이돌 굿즈, 즉 관련 상품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극성 팬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우리 사회 모든 현상들을 경제의 틀로 들여다보고 재미있게 풀어주시는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지난 토요일 15일이었죠. 그렇습니다. 홍콩발 서울행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전원이 이륙 직전에 홍콩 공항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고, 그것 때문에 1시간이나 출발이 지연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아이돌 팬덤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네. 논란이 되고 있는데 SNS 등을 통해서 알려진 사건이었습니다. 오후 3시 25분경에 이제 출발하려고 대기 중이던 이제 비즈니스석 2석, 그리고 이제 퍼스트 클래스 2석, 그리고 네.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에 동승하고 있던 4명의 팬들이 네. 아이돌 101의 팬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중국인과 홍콩인들이었는데 네. 내리겠다 이렇게 이제 억지를 부리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네. 퍼스트 클래스를 예약할 정도로 이제 팬덤을 보여준 건 좋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60여 명의 승객들이 이제 보안 검사를 다시 받는 어려움을 겪었고, 네. 또 1시간 이상 이륙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올바른 팬덤이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과연 그냥 악수 한 번 더 하려고 그 비행기까지 승선했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좀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이륙 직전에 승객이 내리겠다고 하면 뭐 항공사로서는 아무 도리가 없이 그걸 들어줘야 되는 에코노미석 같은 경우는 아마 과태료 같은 것도 좀 있는, 수수료도 좀 있는 네. 것 같은데,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석 같은 경우는 그런 별도의 벌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또 정확히 알고 악용했다는 게 더 충격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항공업계에서 이런 일을 벌이면 벌칙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홍콩 경찰도 별다른 물리적 피해가 없었다라면서 조사를 또 거부해서 네. 그냥 그 타고 있다가 영문도 모르고 발이 1시간이나 묶인 그렇습니다. 승객들만 피해를 본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랬을까 싶다가도 또 이건 너무 도가 지나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그 비슷한 일들이 또 종종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야 아이돌에 대한 지식이 소녀시대에 머물러 있어서 네. 이 사안을 잘 모릅니다만은, 이 때문에 이제 몇 군데 취재도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내 아이돌 팬들 가운데 이제 사생 팬이라 그러죠. 네. 아이돌을 아주 집중적으로 쫓아다니는 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수법이 아주 낯선 건 아니라고 그래요. 터미널이나 기내까지 가서 만나려고 하는 네. 그런 동기를 가진 친구들이 있고, 그걸 위해서 이제 200만 원을 호가하는 퍼스트 클래스, 물론 예약했다고 환불은 받았습니다만 네. 이런 걸 하는 건데요. 실제로 뭐 사인 받고 악수하기 위해서 탔다기보다는 가서 이제 직직이라 그러죠. 직접 카메라로 찍는데, 사진을. 이거를 네. 그 아이돌들을 이제 전리품처럼 자랑하는 것도 자랑하는 거지만, 아이돌 관련 상품을 파는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데서 굉장히 비싸게 팔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런 점 때문에 이 경제적 동기가 더 이제 커서 이런 무리까지 빚지 않았느냐 하는 게 국내에 있는 이제 사생 팬들의 또 전언이더군요. 예, 뭐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가 취소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 공항 출국장이나 입국장에 보면 그렇죠. 네. 이 연예인들이 드나들 때 정말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그 카메라 기자들이 다 저길 갔나 싶을 정도인데, 그분들이 다 사진 기자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사진 기자보다 오히려 이제 일반 팬들이 많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들고 다니는 카메라를 아예 대포 카메라라고 부를 정도니까 아주 큼지막한 렌즈를 가지고 이제 네. 연예인들을 찍는데, 이게 그냥 자기가 그 사진을 찍어서 간직하고. 간직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걸 이제 네. 특히 개인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아이돌 굿즈 샵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특이한 사진 같은 경우 아주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분들이 팬들 중에서도 이제 중심 인물들,
홈마라 그래서 홈페이지 마스터들이었는데 네. 지금은 아예 이걸 전업으로 하는 분들이 생겨나는 거죠. 심지어 그분들이 가진 대포 카메라에 대해서는 이 사진 기자들이 오히려 놀랄 정도로 네. 대단한 장비들을 갖고 다닌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직접 찍은 사진들을 그렇게 돈을 주고 사고 팔아도 법적으로 뭐 초상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는 겁니까? 문제를 삼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파는 네네. 거니까 초상권을 보호받을 수는 있는데 연예 기획사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굉장한 홍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홍보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데 그만큼 또 우리 노출이 소속사 되는 거고. 아이돌들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인기가 좋다. 특히 방송국이 아니라 SNS에 이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선까지는 분명히 연예 기획사들도 용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 기억에 그 아이돌 굿즈라고 하면 사실 H.O.T가 시초가 아닌가 싶은데 당시에 뭐 문구점, 팬시점 같은 데서 뭐 브로마이드, 엽서, 책갈피, 열쇠고리 이런 것들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품목도 다양해지고 그렇습니다. 품질도 정말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그 하더라고요. 당시에 말씀해 주신 그런 아이템들은 약간 애교 섞인 정도의 물건이었다면 네. 지금은 아예 MD라고 머천다이징이라 그래서 상품 기획과 개발을 협업으로 하는 겁니다. 브랜드들하고. 네. 그 예를 들어서 그 이어폰, 뭐 의류, 그다음 피규어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아주 구체적인 예로 최근에 그 아이돌 굿즈샵 최강자 중 하나로 아이돌 101이라는 보이 밴드가 꼽히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삼성물산 패션 브랜드와 함께 뭐 11가지 품목을 내놔요. 레인코트, 텀블러, 에코백 같은 것들인데 이걸 사 모으는 게 또 팬들 입장에서는 다 모으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또 이 보이밴드 같은 경우는 11가지 피규어 멤버들을 네. 딴 피규어를 만들었는데 개당 25,000원 정도가 되는데 낮게는 또 판매를 안 하고 25만 원어치 11개를 다 사야 된다 그래요. 이런 식의 이제 굿 상품들이 네. 이제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협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아이돌의 어떤 축복, 블레싱을 받은 제품들이라 할까요? 누가 사용하는 뭐뭐, 네. 누가 좋아하는 뭐뭐 해서 이제 화장품, 의류 이런 분야에서 아주 복합적인 굿즈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음반 시장, 음원 시장 규모하고 이제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래요, 업계에서는.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올 여름에 그 원어원이라는 보이 밴드가 고척돔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네. 티켓 판매 수익이 한 6억 5천 정도가 되는데 네. 굿즈를 팔아서 관련 상품을 팔아서 한 4, 5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5억 정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본령과 비슷한 부업이라는 그러네요. 산업이 생겨난 거죠. 근데 그만큼 참 이 학생들이라든지 또 그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도 같이 커지는 게 아닌가, 그렇겠죠. 예,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이 지금 아이돌 상품 시장이 급성장 추세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고 계신 거죠. 소장님께서는 네. 2020년도면은 1조 원대를 돌파할 거다 이렇게까지 또 보고 계시는데 그 성장세가 정말 폭발적인 거죠. 예, 증권가 같은 데서는 이제 2015년경에 한 1,000억 정도로 봤는데 지금은 뭐 3,000억에서 5,000억까지 다양한데 네. 여기 포함이 안 된 게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의 굿즈를 사는 사람들께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요즘 많이 늘고 있다 그래요. 이제 외국인 주변에서 구매. 그렇습니다. 외국인 구매까지를 포함하면 대개 2020년경이면 1조 원 시장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실제로 그 방탄소년단의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월드 투어를 마치고 나서 관련 굿즈를 판매하기 시작한다 이런 소식만 전해졌는데 네. 그때도 이제 해당 연예기획사 주가가 한 10% 가까이 뛰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유통업체들도 요즘 이런 데를 잡지 않으면 예, 예. 이제 발전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매장 내 매장 형태로 많이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동에 롯데백화점이 운영하고 있는 영플라자 같은 데를 가시면 네. 연예기획사 코너들이 다 따로 있고 또 팝업 형태로 아이돌 이름을 내건 뭐 트와이스 팝업 네. 이런 게 갑자기 생겨나는데 그럴 때 보면 문전성시를 이루니까 네. 유통업체들도 10대가 백화점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래요. 예전 한 5년 전에 비해서 10배 이상 10대들의 방문이 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아이돌 굿즈들을 매장 내 매장 샵인샵 형태로 이제 유치하려고 노력 중이죠. 네. 근데 이렇게 또 급성장을 하다 보면 그만큼 부작용도 따를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지금 뭐 공정거래위원회까지도 주목하고 있을 정도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로 10대층이고 여긴 자기 돈 벌어서 이거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네, 네. 김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부모님 동의하에 하는데 여기 이제 충성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걸 악용해서 네. 뭐 과소비를 조장한다든지 예. 뭐 허위 사기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다시 구매 의사를 철회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들을 만들어서 상당히 이제 악명이 높아지고 있는데 환불을 안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환불을 잘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가 2015년에 한번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공정위 조사를 촉구한 게 있는데 이때 네. 보니까 한 아이돌 같은 경우 이어폰을 내놨는데 123만 원. 이어폰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돌은 야구 점퍼 하나에 이제 17만 5천 원짜리를 내놔서 시민단체가 발끈해서 공정위 조사를 요청한 적이 있고요. 네. 공정위에서 10월 15일 날 이번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히는 걸 저도 봤는데 보니까 이제 청약 철회라 그러는데 샀다 물르는 거 네. 이걸 방해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장 교란 행위로 보는데요. 네. 이제 당연히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공정위 그렇죠. 입장은. 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걸 무르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아이돌 굿즈 시장이다. 그래서 연내에 특별히 제재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밝히는 걸 보면 네. 아주 독특한 급성장하고 있지만 그 브랜드 로열티라고 그러는데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높은 독특한 시장이죠. 여기가. 네. 그러니까 아주 정말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바탕으로 한 어떤 네. 산업이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 팬덤이라는 게 또 조금만 어긋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아까 그 홍콩 사건처럼 그렇습니다. 네. 주변에 민폐를 끼친다거나 네.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에게까지 피해가 갈 뭐 이런 가능성도 좀 있는 그럼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상업화되는 거잖아요. 팬덤이라는 게 상업화돼서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팬들 일부가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그리고 돈을 벌고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그 아이돌을 더 쉽고 편하게 소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일종의 아이돌들을 소유물처럼 착각하는 경향들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특히 방송을 통해서만 예전처럼 아는 게 아니라 이제 SNS를 통해서 사생활의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까 네. 이제 자기 주변 사람 친구처럼 혹은 더 나아가서 소유물처럼 여기면서 이거는 연예 산업 자체도 상당히 불안한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네. 또 아이돌들이 이런 팬덤을 역으로 좀 이용하려다가 논란이 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죠. 왜냐하면 조공 문화라는 거 아시잖아요. 뭘 네. 사달라든가 뭘 이제 필요로 한다는 걸 이 아이돌 측에서 먼저 밝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그 뭐 심지어 팬들이 우리가 무슨 ATM이냐 현금 인출기냐 네. 하면서 반발해서 한 아이돌 그룹 이제 출신 연예인한테는 방송인한테는 보이콧하는 사태도 벌어졌고요. 또 어떤 아이돌 출신의 솔로 가수 한 분은 내가 음원 강세를 띄지 못한 건 팬들이 노력하지 않아서다. 그래서 앨범을 다시 못 낸다 하고 팬들을 책망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된 적도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아이돌 문화를 성숙하게 만드는 네. 데는 아이돌들의 책임도 있는 게 분명하죠. 네, 요즘 뭐 BTS 방탄소년단 뭐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인데 이런 네. 케이팝의 여세를 몰아서 이 아이돌 굿즈 산업도 좀 더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K-팝, 한류라는 것이 말은 근사했지만 이게 우리 경제 입장에서 돈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큰 돈이 되지는 않았는데 아이돌 굿즈 산업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이 시장이 생겨나면서 큰 돈이 될 가능성도 생긴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네. 좋은 잠재력인데 다만 이제 팬덤 자체를 상당히 정화하지 않으면 나쁜 팬들이 생겨나서 이런 무리를 지속적으로 빚는다면 이 문화나 이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제 연예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서태지와 아이들의 팬덤이 모범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 팬의 이름으로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뭐 심지어는 이제 브라질 열대우림 사라진 데 숲 조성 작업들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 더 팬덤을 성숙화시키고 또 이제 상업화시키면서도 기분 좋게 서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거꾸로 이제 한 90년대 유명한 아이돌 출신 멤버는 이 심지어는 그 상업화 하다 못해서 돈을 횡령한 혐의로 팬들한테 고소까지 당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충실한 소비자들인데 이 소비자를 지나치게 호객님으로 만들면 반드시 네. 이분들은 진상 고객이 되기도 한다. 이런 점들도 우리 연예 산업 쪽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네, 연예인들과 팬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가야 될 부분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오늘 오아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방희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